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56회차에 들어온 챔피언스 리그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승무패 55회차에서는 1등 적중자가 18명이 나오셨습니다. 풋볼 살롱의 최종픽은 10개가 적중이 됐는데 K리그 최대 이변 결과였던 FC 서울의 승리를 현미경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고, 프리미어리그 최대 이변 결과였던 웨스트햄의 승리 같은 경우에는 현미경 분석에서는 무패로 이변을 노렸는데, 패턴 징크스 분석에서는 승패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지난 55회차 최대 이변 결과 적중에 있어서 도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번 승무패 56회차는 챔피언스 리그 경기들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료 취합 시간이 굉장히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풋볼 살롱이 주말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최대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라는 점에서 동기부여적인 측면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기부여적인 측면만 가져가셔도 본전 이상은 뽑는 분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 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33.3배당 고배당 적중픽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이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조합픽 구매 내역인데 적중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적중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33.3배당 고배당 적중픽뿐만 아니라 풋볼살롱은 매 회차마다 본전픽, 이 주력픽을 구성을 해서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풋볼살롱의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는 1300명 가까운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신이 구매한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고, 직접 구매를 하신 뒤에 공유를 하신 픽들이 이렇게 실제 적중이 되면서 많은 분들과 적중의 기쁨을 나누고 계십니다. 풋볼살롱의 멤버십 비용은 한 달에 4,990원, 하루로 치면은 166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한 달에 커피 한 잔 비용만 풋볼살롱에게 후원을 해주신다는 개념으로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다양한 혜택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풋볼살롱의 멤버십 체계가 원래는 노블레스와 로열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노블레스 등급이 폐지가 됐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4,990원짜리 로열 등급으로 가입을 하셔야 앞서 말씀을 드렸던 혜택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56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샤흐타르 도네츠크와 셰리프티의 경기입니다. 저는 샤흐타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샤흐타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 꼴찌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셰리프티가 조 3위를 차지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순위적으로 봤을 때는 동기부여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챔스 조별 예선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홈팬들 앞에서 챔피언스리그 1승 정도는 노릴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공격수 테테 선수가 출전한 10경기에서 9골로 맹활약을 하고 있고, 솔로몬이나 페르난두라는 다른 공격 자원들은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셰리프티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9월달에 셰리프티 원정에서 0대2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는데, 셰리프티라는 팀이 생각보다 체급이 굉장히 커서 레알 마드리드도 잡아내는 이변을 일으켰던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샤흐타르는 이스마일이라는 풀백이 부상 중에 있고 핵심 공격 자원인 라시나 트라오레가 장기 부상으로 빠진 것이 굉장히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셰리프티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위를 확정을 하면서 유로파리그 티켓을 따냈습니다. 4일 뒤에 리그 7위 팀과 홈 경기 일정을 치르는데 셰리프티라는 팀이 몰도바 리그 팀입니다. 몰도바 리그에서 원래는 자국 리그 깡패 팀인데 경기 수가 적은 상황에서 현재 1위 팀과 승점 차이가 굉장히 박빙이기 때문에 셰리프티 역시 순위 변동이 없는 이 경기보다는 다음 리그 일정에서 우승 경쟁을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샤흐타르는 4위 꼴찌를 확정을 했고 셰리프티는 3위로 챔피언스 리그 순위를 마감을 했습니다. 셰리프티는 유로파 리그로 떨어지게 됐고 따라서 경기 자체는 동기부여가 없지만 샤흐타르가 챔스 조별 예선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체면을 구기는 일이기 때문에 홈팬들 앞에서 승리를 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팀 모두 자국 리그에서 치열한 1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 힘을 쏟을 여유는 없지만 그래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홈팀인 샤흐타르가 그래도 승리에 대한 의지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몰도바 팀인 셰리프티가 우크라이나 원정에서 무리를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셰리프티 역시 자국 리그에서 현재 1위 팀보다 경기 수가 적지만 승점 차이가 굉장히 박빙이라서 자국 리그 일정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샤흐타르가 최근 컨디션이 좋은 테테 같은 선수들을 앞세운다면 홈팬들 앞에서 자존심을 회복을 하면서 승리 수단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8번 경기는 샤흐타르 도네츠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유벤투스와 말메의 경기인데 유벤투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첼시와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1위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상당히 충만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유벤투스가 말메의 승리를 거두고 첼시도 제니트를 꺾는다면 양팀이 승점 15점으로 동률을 이루지만 유벤투스가 첼시에게 승자승에서 밀리기 때문에 1위 자리는 첼시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말매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첼시가 제니트에게 덜미가 잡히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벤투스가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가 그래도 최근에 2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자국 리그 세리에 A에서 2연승의 상승세를 탔는데 핵심 공격 자원인 키에사 선수가 빠져 있지만 디발라와 모라타 선수가 1인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베테랑 수비수 키엘리니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에 리그 2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를 하면서 수비가 안정감을 찾는 모습이 있습니다. 말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 꼴찌를 확정을 했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 자국 리그인 스웨덴 리그에서 극적으로 우승을 차지를 했기 때문에 이번 유벤투스 원정이 시즌 마지막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홀가분한 마음으로 유벤투스전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메로서는 동기부여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수 촐락 선수가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말메가 키엘리니가 돌아온 유벤투스의 수비진을 뚫어내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첼시와 1위 경쟁 중인 유벤투스는 일단 승리를 거두고 첼시가 제니트의 발목이 잡히길 기다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반면 말메는 이미 조 꼴찌를 확정을 했고 얼마 전 스웨덴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동기부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벤투스가 최근에 베테랑 수비수 키엘리니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에 세리에 A 2경기에서 2연승을 거뒀고 무엇보다 무실점 경기를 2차례를 했기 때문에 유벤투스 특유의 탄탄한 수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유벤투스의 핵심 공격 자원인 키에사와 메케니가 빠져 있지만 디발라와 모라타 두 베테랑 공격 자원이 최근에 1인분씩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디발라와 모라타가 또다시 한 골씩만 넣어줘도 충분히 무난하게 말메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9번 경기는 유벤투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제니트와 첼시의 경기인데 제니트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니트는 H조에서 3위가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유로파리그 행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동기부여 자체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유벤투스와 치열한 1위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제니트를 상대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제니트에게 무승부나 패배로 덜미가 잡힐 경우에는 유벤투스가 말메를 꺾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말메를 제압하면은 1위 자리는 유벤투스에게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제니트 같은 경우에는 자국리그 러시아 프리미어리그에서 7승 1무 1패, 홈 경기에서는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5경기에서 2승 3무로 무승부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특히 직전 리그 12위 팀과의 홈 경기에서도 2대2 무승부에 그치면서 우승 경쟁에 조금은 적신호가 켜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첼시전 이후에 4일 뒤에 자국 러시아 리그 1위 경쟁 중인 2위 팀 디나모 모스크바 원정 일정을 떠나기 때문에 사실상 H조에서 3위가 고정이 된 제니트가 첼시전보다는 첼시전 이후에 펼쳐지는 2위 팀과의 맞대결을 좀 더 신경을 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니트는 중앙 수비수 치스타코프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수비 쪽에 누수가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제니트의 핵심 공격 자원인 아르템 주바 선수와 말콤 선수가 3경기에서 득점이 없고 에로킨 선수와 아즈문 선수 역시 득점이 없기 때문에 클라우지뉴 선수만이 컨디션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흐름이 좋지가 못합니다. 직전 웨스트햄 원정에서 2대3으로 역전패를 당했는데 최근에 부상자가 속출이 되면서 부상 및 체력적인 여파로 인한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윙백 7회 선수와 미드필더 코바치치, 캉테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핵심 자원 이탈이 큰 첼시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격수 하베르트 선수 역시 웨스트햄전에서 발목을 조금 다쳤기 때문에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왼쪽 윙백 알론소 선수 역시 등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첼시가 자랑하는 왼쪽 윙백을 활용한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니트전 이후에 3일 뒤에 리즈 유나이티드와 홈 경기를 치르는 일정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상당히 빡빡한 면이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제니트 입장에서는 현재 조 3위가 확정된 상황에서 경기 자체의 동기부여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첼시는 유벤투스와 승점이 동률이기 때문에 제니트전에서 승리를 거둬야 안정적으로 1위를 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니트에게 무승부나 패배로 덜미가 잡히고 유벤투스가 말메를 꺾을 경우에는 유벤투스가 1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첼시가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동기부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니트는 자국 러시아 리그에서 현재 치열한 1위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첼시전 이후에 자국 리그 2위 팀과 맞대결을 펼치는 일정이기 때문에 첼시전보다 다음 경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니트가 최근 자국 리그에서 경기력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홈에서 홈팬들 앞에서 첼시를 상대로 선전을 하고 자신감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동기부여는 조금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첼시는 최근 웨스트햄에 패배한 것과 더불어서 지난 와포드전에서도 졸전을 거듭을 했습니다. 부상 및 체력 누수 등으로 인해서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하게 드러나고 있고 최근에 첼시의 공격수 루카쿠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확실히 부상 이전에 보여줬던 컨디션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1차전에서 제니트가 첼시 원정에서도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첼시를 상대로 0대1 한 골차 패배를 당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니트는 홈에서 굉장히 강력한 면모를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에서 최근에 첼시의 경기력 저하, 이 부상 및 체력적인 누수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러시아 제니트 원정에서 상당히 고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 정도를 바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그래도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1위 대결을 펼치고 있는 첼시가 어떻게든 클래스를 보여주면서 제니트를 상대로 꾸역승 정도는 거둘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10번 경기는 제니트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과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 바이에른 뮌헨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뮌헨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2조 1위를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는 바르셀로나보다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1위로 16강행을 확정한 바이에른 뮌헨이고, 이 중원 자원인 자비처 선수와 키미 선수가 부상 및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출전이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최근 모든 대회 10경기에서 12골, 2개의 도움을 올려주면서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바르셀로나 원정을 가서 3대0 완승을 거뒀던 바이에른 뮌헨이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뮌헨을 상대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자력으로 16강을 깔끔하게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이에른 뮌헨에게 비길 경우에는 3위 벤피카가 디나모 키예프를 잡을 경우에는 바르셀로나와 승점이 8점으로 동률이 되지만, 벤피카가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승자승에서 앞서기 때문에 벤피카가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올라가게 되고 바르셀로나는 3위로 유로파리그로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바르셀로나가 뮌헨에게 패배를 당한다면 벤피카가 디나모 키예프에게 덜미가 잡히면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리그 16강에 가지만, 벤피카가 디나모 키예프를 꺾는다면 바르셀로나가 3위로 쳐지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으로서는 깔끔하게 자력 진출을 위해서는 바이에른 뮌헨을 꺾어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 자국 리그 원정 경기 기준으로 1승 3무 2패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원정 고자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사비 감독 부임 이후에 경기력이 조금은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직전 베티스와의 홈 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또다시 졸전을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원 자원인 가비 선수가 베티스전에서 부상으로 이탈이 되면서 가비, 페드리가 모두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공격 자원인 파티, 브레이스웨이트, 아구에로 같은 선수들이 장기 부상 중이기 때문에 또다시 공격 상황에서 데파이와 쿠티뉴에게 의존을 하는 단조로운 패턴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뮌헨으로서는 일찌감치 1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없다고는 하지만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설렁설렁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바이에른 뮌헨의 나겔스만 감독이 지난 디나모 키예프 원정에서도 1위가 확정된 상황에서 정예 멤버를 가동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와의 홈 경기에서 충분히 레반도프스키 같은 핵심 자원들도 투입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뮌헨의 홈 경기장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무관중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바르셀로나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르셀로나는 최근에 가비라는 젊은 자원이 제 몫을 톡톡히 해주고 있었는데, 가비 선수까지 부상으로 이탈이 되면서 중원과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 시즌 원정 고자 면모와 더불어서 사비 감독 체제에서도 경기력이 특출나게 반전이 없다는 점, 그리고 뮌헨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16강 행이 안정적이라는 부담감까지 있는 바르셀로나가 바이에른 뮌헨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11번 경기는 뮌헨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아탈란타와 비아레알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이 동기부여가 상당히 충만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탈란타는 챔피언스리그 16강을 위해서는 비아레알을 반드시 꺾어야 하는 입장이고,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소 비기기만 하더라도 2위로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오르게 됩니다. 만약에 아탈란타는 비아레알에게 패배를 당할 경우에는 영보이스가 맨유를 제압하게 되면 영보이스에게 3위 자리도 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패배가 최악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아레알 입장에서도
아탈란타에게 패배를 당할 경우에는 아탈란타에게 2위 자리를 내주기 때문에 비아레알 역시 최소한 무승부는 거둬야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무승부가 왠지 땡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탈란타가 최근에 3연승의 상승세를 탔고 직전 나폴리 원정에서도 3대2 승리를 거둘 정도로 경기력이 한껏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격수 자파타 선수와 말리노프스키 선수의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고 일리치치와 무리엘 역시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탈란타가 자랑하는 특유의 화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장기 부상 중인 고젠스 선수 외에 이렇다 할 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전력 누수 면에서도 상당히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최근에 수비 쪽에 부상자가 많았었는데 수비수들이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아탈란타 특유의 3백 수비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비아레알 원정에서는 2대2 무승부에 그쳤던 아탈란타이고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도 핵심 공격수 제라르 모레노 선수가 부상을 털고 돌아왔기 때문에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최근에 비아레알이 경기력은 좋은데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서 맨날 이길 경기도 지는 패턴이 반복이 됐는데 그래도 모레노 선수가 전방에 돌아올 수 있다면 이 마무리를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아레알 역시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노려볼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맨유가 영보이스에 패할 경우에는 비아레알이 아탈란타를 꺾었을 때 승점 10점으로 맨유와 동률을 이루지만 맨유에게 두 차례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승점이 같더라도 승자승에서 밀려서 이미 조 1위는 맨유에게 넘어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비아레알은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16강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아탈란타는 16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하는 입장이고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비아레알에 패할 경우에 만약에 영보이스가 1위를 확정할 맨유를 꺾으면 영보이스한테도 3위 자리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패배가 최악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아레알 역시 무승부만 거둬도 16강에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패배가 최악의 결과라고 보면 되고 그렇기에 구조적으로 무승부도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도 2대2 난타전 양상 끝에 무승부가 나왔는데 당시에는 비아레알의 핵심 공격수 제라르 모레노 선수가 부상을 당하기 전이었고 모레노 선수가 한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때마침 모레노 선수가 돌아온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아탈란타가 홈에서 조금은 고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 3승 3무 2패로 세리에 A 기준으로 이상하게 홈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비아레알도 충분히 아탈란타의 홈에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비아레알 역시 원정에서 0승 5무 3패로 라리가 기준으로 승리가 없는 원정 고자 느낌이 나기 때문에 홈과 원정에서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말인즉슨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탈란타가 비아레알보다 확실히 공격 쪽에서 골 결정력이나 날카로움이 한 수 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세를 탄 아탈란타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양팀 플레이 스타일이 전방 압박을 골자로 하는 것이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상성이 갈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아레알이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오르는 유리한 상황과 지난 1차전 맞대결 무승부 결과 그리고 비아레알의 올 시즌 무자비 면모와 아탈란타의 홈 고자 면모까지 고려를 한다면 무승부까지 최대치로 가져갈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12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짤츠부르크와 세비야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G조 같은 경우가 가장 혼돈의 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팀 모두 16강 가능성이 열려있을 정도로 승점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있고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팀이 16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짤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7점으로 2위를 달리고 있지만 만약에 세비야와 무승부를 거둘 경우에는
릴과 볼프스부르크의 경기가 볼프스부르크의 승리가 나왔을 경우에는 릴, 짤츠부르크, 볼프스부르크 세 팀이 승점이 8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짤츠부르크 입장에서도 깔끔하게 16강 진출을 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홈에서 세비야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것이 필요하고,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점 6점으로 3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2위 짤츠부르크와 무승부에 그칠 경우에는 16강 진출이 좌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비야 역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 9월에 세비야 원정에서 짤츠부르크가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선전을 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홈깡패 면모가 있는 짤츠부르크가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자국리그 포함해서 4경기에서 1승 1무 2패로 흐름이 좋지 못하다는 점이고, 이 주포 공격 자원인 오카포 선수가 허벅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데이미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데이미와 오카포가 원투펀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아데이미 선수 역시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지면서 공격에 있어서 아데이미 선수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세비야를 상대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전 중앙수비수 워버 선수가 종아리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왼쪽 풀백 베르나르두 선수 역시 무릎 부상 중이기 때문에 수비 쪽에도 어느 정도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짤츠부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에서 3승 1무 1패, 액면가로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경기력 자체가 시원치가 않습니다. 특히 엔네시리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이탈이 되면서 공격 쪽에서 확실한 피니셔의 부재가 있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오캄포스 선수가 터져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고, 라파미르 선수 역시 3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면서 엔네시리와 라멜라의 공백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베테랑 풀백 자원인 나바스와 아쿠냐 선수가 모두 부상으로 이탈이 됐기 때문에 세비야가 좌우 측면 수비와 공격에 있어서 전력 누수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짤츠부르크전에서 무승부나 패배로 덜미가 잡힐 경우에는 릴과 볼프스부르크 결과에 따라서 조 꼴찌로 쳐질 수 있어서 유로파리그 티켓이 걸려있는 3위도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비야 입장으로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G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팀이 16강 진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짤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도 만약 세비야전에서 무승부로 끝이 난다면 릴과 볼프스부르크 경기 결과에 따라서 복잡한 경우의 수를 따질 수도 있게 됩니다. 양팀 모두 최근 경기력이 썩 좋지 못하고 부상 및 결장자가 있지만, 짤츠가 공격수 오카포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최근 아데이미 선수의 컨디션이 그리 좋지 못한 상황에서 화력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비야가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못하지만 최근 공격수 오캄포스 선수와 라파미르 선수의 컨디션이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세비야 특유의 꾸역승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비야는 챔스 16강을 위해서는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하는 입장이고, 따라서 상황적인 부분은 세비야에게 독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세비야라는 팀이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밸런스를 상당히 잘 유지를 하면서 주도권을 쥐는 타입인데, 이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상황적인 부담감으로 인해서 밸런스를 깨고 공격 일변도로 나선다면 홈에서 깡패 면모가 있는 짤츠부르크가 충분히 화력을 집중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1차전 세비야 원정에서도 짤츠부르크가 세비야를 몰아세웠던 기억을 고려를 하면 이 세비야가 밸런스를 깨고 무리해서 덤벼든다면 짤츠부르크에게도 충분히 승리 가능성이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짤츠의 에이스 아데이미가 최근에 컨디션이 좋지 못하고 오카포까지 나오지 못한다면 세비야가 이 특유의 유럽대항전 DNA를 앞세워서 특유의 꾸역승 패턴까지 발휘를 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13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56회차 현미경 분석 2부 마지막 경기는 볼프스부르크와 릴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추천으로는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포스 입장으로서는 16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릴을 꺾어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릴 같은 경우에는 G조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승점 8점이기 때문에 릴 역시 마지막 경기에서 볼포스에게 덜미가 잡힐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무승부를 거둬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볼프스부르크가 3연패 과정 속에서 득점은 한 골밖에 없는데 실점이 8골로 굉장히 많습니다. 주전 골키퍼 카스테이스 선수가 부상 중이기 때문에 이 주전 골키퍼가 나오지 못한 3경기에서 무려 8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는 볼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공격수 은메차 선수가 최근에 좋은 활약을 보여주다가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있는 것도 부진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나마 베오르스트 선수가 4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면서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올 시즌 최다 연패가 3연패인데 현재 3연패라는 점에서 이 패턴적으로 봤을 때는 무승부로 부러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릴 또한 최근에 2연승 중인데 올 시즌 3연승이 없었다는 점에서 무승부로 패턴적으로 부러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 승점 8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볼프스전에서 최소한 무승부를 거둘 경우에는 최소 2위를 확보를 하면서 16강에 오를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볼프스전 패배 시에는 3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릴 입장에서도 패배는 최악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릴의 주포 공격수 데이비드 선수가 5경기에서 4골을 넣어주고 있고, 최근에 플레이메이커 헤나투 산체스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공격의 짜임새가 살아난 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공식 대회 7경기에서 4승 3무 무패 상승세를 타고 있는 릴이기 때문에 이 볼프스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상황적으로 무승부만 거둬도 최소 2위를 확보를 하면서 16강에 오를 수 있는 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분위기 역시 릴이 꾸역승은 많지만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이 있고, 볼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무패를 달리다가 주전 골키퍼 카스테이스 선수의 부상 여파로 골문이 헐거워져 있는 것이 이 부진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릴의 공격수 데이비드 선수와 일마즈 등에게 일격을 얻어맞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 패턴적으로 앞서 살펴드린 것처럼 이 볼프스와 릴이 현재 최다 연승, 최다 연패 중이기 때문에 사이좋게 무승부로 부러질 수 있는 패턴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한 대로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오를 수 있고 최대한 밸런스를 유지를 하면서 경기를 운영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볼프스가 쉽게 릴을 잡아내기엔 힘들어 보이고, 볼프스의 주전 골키퍼의 부재, 공격수 은메차 선수의 컨디션 저하를 고려를 하면 릴이 원정에서도 선전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릴은 핵심 플레이메이커 헤나투 산체스의 복귀 이후에 공격적으로 살아난 모습이 있고, 배당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볼프스의 승리까지 가져가 봄직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지난 챔피언스리그 회차에서 볼프스부르크 대 짤츠부르크 경기에서 이 배당적으로는 볼프스가 정배당을 받았지만 최근 경기력으로 봤을 때 짤츠부르크 사이드가 맞는 것 같아서 무패로 갔다가 볼프스의 승리가 떠버리면서 통수를 맞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볼프스의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을 노리실 분들은 과감하게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6회차 챔피언스리그 현미경 분석 2부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